그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해결되려면 소위 5가지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해왔는데요. 그래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 이렇게 이제 그 얘기들을 해왔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명예회복이나 이런 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뭐 기념사업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5.18 민중항쟁의 기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옛날에는 그 5.18 관련자들 단체가 있었죠, 3개가. 근데 임의단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5.18 기념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남대학교에서도 5.18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유네스코 유산이 되면서 5.18 기록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지만 구 교도소 자리에 광주 인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번 회의해서 기본 골격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아시아 문화 전당 내에 옛날에 구도청은 민주평화교류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5.18을 기념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은 지금 광주에서 5.18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5.18 기념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민주재단 만들겠다, 이용섭 시장 때 얘기했다가 그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5.18에 대한 것을 지금 세계 공법단체를 제외해 놓고도 기념재단, 연구소, 기록관 만들려고 하는 인권 컴플렉스, 민주평화교류원, 5.18 기념관, 광주 민주재단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각기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중복이 되고, 국가에서 볼 때도 광주는 뭔 5.18에 대한 일이 이렇게도 많냐,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광주에서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아시아 문화전당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민주평화교류원까지를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걸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시키고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념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도 보관하고 연구도 하고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기념사업만 해라. 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예산이 없어요. 네. 예산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 계실 때 얘기해서 시에서 1억 지원하고 전남대학교 1억 넣어서 이제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면 5.18 연구소가 연구교수가 한 10명 있는지 안 돼요. 전임교수 한 사람 있어요. 거기 연구를 하고, 기록관은 기록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교류원은 거기에 5.18 기념관을 겸해서 광주 정체성을 세계에 발신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기념사업은 5.18 기념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5.18 당사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기념일이기 때문에 5.18 기념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식을 한다 하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 보훈청에서 하는 겁니다. 5월 관련자들은 손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면 5.18 기념재단은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공법단체가 되어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보니까 당신들 5.18하고 관계없지 않아 하는 얘기들을 함부로 하거든요. 5월 관련자들이. 망발입니다. 어떻게 광주 5.18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건에 개입된 사람 것입니까, 그게? 이것은 광주 시민들 것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세계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5.18에 관련된 몇 사람이 이건 우리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단체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논의해야 돼요. 자기들 멋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한 상징성이 있죠. 그 상징성을 살려주되 공법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자신들의 복지 문제를 전담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이미 만들어 있는 이런 여러 단체들을 역할을 분담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정부도 좋고 광주도 좋고 또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5.18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광주 시민 전체가 참여자였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공법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시에 부상자, 유족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회원들의 복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고, 기념사업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 조직이나 기관들이 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이제 잊을만 하면은 등장하는 것이 5.18 민중항쟁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이 결국은 북한군 개입이다. 이런 것들은 소위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이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쟁을 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러한 모욕과 망언, 폄훼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광주 시민 또는 관련 기관 단체들이 대응해 가야 될 것인지,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옛날에 국회에서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5.18은 어떤 것이다 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있으면 그 채택된 보고서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망발이 벌어져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누가 시켰냐? 누가 총을 쏘라고 시켰냐? 누가 계엄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죽이라고 했냐?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야, 그 많은 사람들 죽였고 어디다 다 묻었냐? 이런 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상규명이 끝난 뒤에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 뒤부터는 강제적으로 응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나면은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쨌다느니 하는 외에 그런 것들은 다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상규명이 돼서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되든 43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도 아직까지도 채택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참 서러운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어찌되든 그것이 채택되고 나면 적어도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5.18에 관련돼서 이제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18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조사는 몇 차례 했지만 수사권이나 무슨 그 소환 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도 활동 시한이 아마 금년 말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그 부분은 좀 그 진상규명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기대해 볼 만 할지 그 보고서 채택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일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거의 지금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번 5.18 43주년 기념식 때 지금 현 여당의 의원들도 몽땅 내려오고 대통령도 내려오고 그런다는데 자기들이 자꾸 약속했던 대로 일단 5.18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면 돼요.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서 있는 그 기본 정신의 바탕 속에 5.18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면 그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거나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그 용납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그 약속이라도 지금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서 그 전문 다른 부분들은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이 절차도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5.18 공주민중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하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던데 그러한 약속을 소위 정치인들이 대통령부터 지키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진정성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